한 번 피맛을 본 범죄자들은 절대로 못 멈춥니다. 강태호가 깜빵에서 15년을 살고 나와봐야 이제 겨우 50인데 저는 강태호가 두 번 다시 사회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빨맨입니다. 오늘 영화는 암수살인, 2018년도 영화입니다. 주인공인 김윤석 배우가 막걸리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분위기가 나옵니다. 곽경택 감독의 영화는 거의 모든 영화가 배경이 부산이에요. 그래서 이 부산 스릴러가 시작됩니다. 전 영화였던 극비 수사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이 부산 스릴러라는 장르에 속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. 부산 스릴러의 특징, 저는 친구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. 곽경택 감독이 이 장르를 만들었고, 어, 이 장르의 특징이 부산이나 이 경상도를 벗어나지 않아요. 또 처음에는 되게 괜찮습니다. 이 영화도 그렇겠지만 이 영화도 처음에는 분위기상으로는 확 이렇게 좀 휘어잡는 그런 게 있어요. 곽경택 감독이 또 이 양반 또 만만한 양반이 아니고 한국 영화에서 또 이 획을 그은 사람 아닙니까? 예, 기초가 탄탄한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이게 분위기상으로 이렇게 쫙 압도하는 그런 맛은 있어요. 근데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, 급격히 설득력을 잃어갑니다. 그리고 제일 이 부산 스릴러의 문제인데 마무리를 잘 못해요. 예. 이 영화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암수살인도 마무리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말이 없어요. 이 영화 이제 이게 암수살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보시면 이게 암놈 순놈 할 때 그 암수가 아니에요. 이게 이렇게 이게 암살자 할 때 이렇게 숨겨져 있다. 그다음에 숫자는 숫자 써서 이게 많은 숫자의 사건이 이렇게 묻혀 있는 사건이란 뜻이거든요. 그래서 뭐 피해자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묻혀 있는 사건이에요.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참 촉은 좋은 양반이야. 오히려 올해 나왔으면 더 성공할 영화일 수 있는 게 지금 올해 이번에 그 살인의 추억의 그 배경이 됐던 화성 살인 사건이 해결이 됐잖아요. 범인이 드디어 나왔잖아요.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이슈는 뭐냐면 화성 살인 사건, 연쇄 살인 사건보다는 지금 그 안에 있던 예, 암수 살인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되게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곽 감독의 촉은 거의 한 1-2년 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만들었다. 그래서 참 이 영화가 부산 스릴러가 아니고 어 화성이나 이런 걸 다른 데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남는 연쇄 살인범을 해서 지금 제작이 됐다고 하면 엄청 성공할 수도 있었던 영화였다.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성공한 영화입니다. 당시에도 뭐 평가도 굉장히 좋았었고 특히 인제 주연이었던 주지훈이죠, 이 영화에서는. 이것도 투탑 영화인데 곽경택 감독이 김윤석 배우하고 주지훈을 내세워 가지고 했었는데 그냥 김윤석 배우는 뭐 사실 한국에서 독보적인 자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배우고 뭐 여기에서의 연기는 제가 이렇다 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자기가 힘 빼고 자기 스타일대로 무난하게 했던 역할 같고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이 주지훈이죠.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이전까지만 해도 그 18 년도, 19 년도 그다음에 17 년도까지 한 그 3년 내에 제일 바빴던 배우 중에 한 명인데 많은 작품 출연했겠지만 뭐 공작부터 해서 뭐 수많은 신과 함께부터 해서 많이 출연을 했는데 사실 연기력으로는 그닥 얘기되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다가 연예계에서는 이 영화로 굉장히 당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되게 좀 시끄러웠었어요. 지금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잦아들었는데 거의 뭐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추격자의 하정우 연쇄살인범이었던 하정우급 정도 되는 정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 놓고 좀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얘기 드는 것도 그렇잖아요. 뭐 주준의 연기력에 대해서 그때 하정우만큼의 지금 파괴력이 있다고 지금 얘기되지는 않잖아요. 주지훈이 이 영화로 특히 이제 그 부산 사투리를 뭐 곽 감독한테 직접 지도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경상도 쪽 사람들 말에 의하면 뭐 많이 좀 뭐 부족했다고는 얘기도 많고 근데 뭐 경상도 관객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크게 무리가 없었다.
예, 곽경택 감독으로 대표되는 이 부산 영화, 부산 스릴러. 부산 스릴러라는 장르가 최고의 장점을 제가 얘기하자면 B수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분위기만큼 잘 만든다. 이걸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면 그때 극비수사에서도 그랬잖아요. 이 시대 상황, 당시의 시대 상황, 그리고 그 연기 디테일, 하다못해 막 소품 이런 거, 의상까지도 정말 분위기를 잘 내는 감독이고요. 뭐 친구에서부터 그랬잖아요. 곽경택 감독이. 그러고 특히 저는 이 얘기에서 그 분위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얘기할 건 정서예요, 정서. 곽경태 감독의 가장 큰 장점, 정서를 잘 만든다. 사실 부산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래요. 생각해 보면 서울을 이렇게 영화 무대로 해 가지고 뭐 사실 대부분 한국 영화는 서울을 어 무대로 해서 주 촬영지로 해서 많이 촬영이 되죠. 근데 서울이라는 동네를 찍으면 사실 콘크리트 도시, 뭐 시가지, 그다음에 뭐 아파트, 특히 외국인들은 그게 뭐 소련식 그 뭐 건물이라고 그러죠. 그런 막 상막한 아파트 이런 거 정도밖에 없다고요. 근데 부산은 좀 다르단 말이야. 정서 자체가. 일단 넓은 바다가 있고 지금 현대에 뭐 해운대 가 보시면 알잖아요. 뭐 굉장히 화려한 느낌과 또 뭐 태종대 같이 그 올드한 느낌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섞여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맞아요. 굉장히 영화적이다. 호순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네다. 그리고 요새 또 경기도 안 좋아서 약간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몇 년 전부터는 그 뭐 아포칼립스?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. 아니 근데 부산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. 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. 아포칼립스는 그거지. 그 세기말의 느낌. 그 멸망한 그 느낌 있잖아. 왜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포칼립스가 그거 아니야. 뭐 묵시록 이런 거 아니야. 좀 그런 느낌이 부산이 지금 난대니까. 근데 그거를 곽 감독이 원래 인제 자신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캐치를 잘하는 것 같아. 캐치를 해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느낌 특히 뭐 갈대밭, 바닷가 그다음에 지금 뭐 거의 지금은 배가 잘 들어오지 않는 어선들이 모여 있는 옛날 뭐 어시장들 이런 거 보면 그런 느낌이 충분히 살아 있어. 그리고 그게 이게 그 황량한 그 느낌을 우리한테 그대로 이렇게 전해 주잖아. 그지? 그게 참 뭐 부산이 매력 있는 도시다. 그리고 그걸 곽 감독은 10분 잘 이용할 줄 안다. 거기에다가 이 양반은 그 정서를 자기의 정서를 담아서 또 예술가잖아, 감독이면. 그러니까 그 정서를 담아서 그걸 낼 수 있는 장소로서 그 느낌을 표현해낼 수 있는 감독이라는 거지. 그걸 떠올리면서 시나리오 자체를 쓰겠지, 자기가. 그리고 이 곽 감독이 이분이 원래 저기 머리가 또 좋은 사람이야. 이 양반이 원래 의대 출신이거든. 그리고 의사가 될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뭐에 꽂혔나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어 갑자기 저 뭐 영화 학교를 나오셨어. 뉴욕대. 우리나라 전에도 얘기했었지. 우리나라 지금 한예종의 대부분을 꽉 잡고 있는 게 뉴욕대 출신들 감독들하고 그 스태프들이라고. 뉴욕대 출신. 근데 그 뉴욕대를 나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영화를 뭐 연출하신다 해 가지고 했던 분이라 또 상당히 또 재밌는 사람이다. 원래는 공부를 되게 잘했겠지? 어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. 그러다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친구로 빵 떴고 억수탕도 영화 괜찮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도. 그리고 인제 친구로 뭐 빵 떠서 그다음부터 뭐 챔피언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 이제 좀 한때 좀 저르셨지. 특히 친구 2가 이게 완전 이렇게 폭삭 망하면서 한동안 좀 저르시다가 그때 극비수사부터 내 생각에는 쪼금 이렇게 좀 올라오신 것 같아 다시. 그다음에 인제 뭐 이렇게 됐다. 암수살인. 근데 이번에 장사리가 좀 안 돼서 장사리 작품이 좀 많이 좀 망하셨더라고. 좀 국뽕 영화긴 한데 그게 뭔가 이렇게 결국은 드라마하고 이게 잘 버무려지지 못했지.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감독의 가장 특기인 이 정서를 이용한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사는 좀 애국심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. 근데 이분은 70-80 년대 뭐 친구도 그러잖아. 그때 있던 그 특유의 그 분위기, 정서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. 이게 좀 이 양반하고 좀 벗어난 분야가 아니었나. 그래서 역시나 좀 실패하신 것 같고. 아무튼 근데 곽 감독을 또 요새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이번에는 좀 털기는 했는데 이 두 영화 자체.
부산 스릴러, 내가 말하는 이 부산 스릴러, 극비수사 암수살인 이 영화가 그 실제 사건을 다뤘는데 실제 사건에 있던 그 당사자들하고 다들 사이가 안 좋네. 이 영화에서도 그 뭐 형사분하고도 그러고 특히 인제 피해자 가족들 이런 분들하고도 또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 양반 또 버릇인가?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이렇게 다지지 않고 가는 것 같아. 그래서 꼭 영화 개봉할 때쯤 되면 이런 논란이 일고 뭐 이쯤 되면 어떻게 보면 그걸 의도하고 오히려 의도해서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아무튼 이 양반 이 부산 스릴러 영화만 나오면 그 각종 그 실제 있던 문제로 해 가지고 예 논란이 끊이질 않네. 그건 문제다 싶고 어떻게 보면 암수살인은 나는 분위기상으로는 더 좋았다고 보거든. 그리고 같이 좀 비교를 해 보자면 고거는 좀 황당무계한 얘기였잖아 전작은. 전작이었던 극비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제 뭐 사주를 해 가지고 찾아내고 뭐 이런다. 그래서 이건 약간 환타지까지 좀 간 그런 영화였다고 보면 암수살인은 기본적으로는 스릴러의 기본에는 충실했던 것 같아. 충실했고 영화 자체 퀄리티로는 극비수사보다 좀 낫다. 낫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번에는 잘 처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 실제 사건 당사자들이 처음엔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영화를 뭐 응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다네. 그리고 이후에 곽경택 감독 이번에 장사리까지도 이후로는 인제 그런 논란들이 안 일었고 이런 거 봐서는 '곽 감독이 좀 정신을 차리셨다.' 이래서 나는 이 영화에 별 3개 범작을 드리고 싶습니다. 평범할 범자, 범작. 좀 더 좀 아니 왜 범작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마무리를 영화를 분위기는 괜찮은데 중반 이후부터 이게 영화 진전을 안 시킨 영화야. 보면 마지막에 뭐 범인이 잡힌 것도 뭐 걔는 원래 잡혀 있었으니까. 근데 걔가 뭐 자기가 그 범행이나 이런 걸 인정한 것도 없고 뭐 느낀 것도 없고 그렇다가 실제적으로는 뭐 자살했대 요즘 와 가지고 범인은 죽어버렸지.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뭐 형사 자체도 그 사건에 대해서 뭐 계속 파고는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뭔가 결과물이 나온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중반 이후부터는 쭉 늘어져.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좀 자막 처리한 부분에서 쪼금 어떻게 보면 좀 관객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다 이럴 정도로 사건이 이렇게 돼서 이 작품에는 저는 범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빨맨이었습니다.